1번 문제, 안전점검의 종류 중 태풍, 폭우 등에 의한 침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사태 발생 시 관리자나 감독자가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능상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은.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한 점검은 특별점검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레빈의 인간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변수 E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B는 행동, behavior를 의미하고, F는 function, 함수를 의미하고, P는 person, 개체를 의미하고, E는 environment, 심리적 환경을 의미하여 E는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빈의 법칙 공식이 각각 무엇인지는 필기의 빈출이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로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두 번째로는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 세 번째로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안전교육의 형태 중 OJT 교육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먼저 OJT는 직속 상사가 직장에서 하는 교육이고, OFJT는 외부 강사가 외부에서 교육하는 형태로 특징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직장에서 하는 교육과 외부에서 하는 교육으로 구분하면 자연스레 특징들이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외부 교육인 OFJT 교육이고, 두 번째로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OJT, 세 번째로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도 OJT, 네 번째로 직장의 직속 상사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다도 OJT의 특징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기에 5번 나온 빈출 개념으로 꼭 OJT와 OFJT를 묶어서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다음 설명의 학습 지도 형태는 어떤 토의법 유형인가? 66회의라고도 하며 6명씩 소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각각의 사회자를 선별하여 6분간씩 자유토의를 행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은. 버즈 세션이라 하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의식 교육 방법표에 있는 5가지 교육 방법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여유 있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감정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기술적 원인은 간접 원인, 두 번째로 물적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세 번째로 관리적 원인은 간접적 원인, 네 번째로 교육적 원인도 간접적 원인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제2단계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제2단계는 안전욕구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매슬로우 욕구 단계로는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단계가 어떤 욕구인지 무조건 외워주시고, 그에 대한 내용들은 각 단계가 무슨 욕구인지만 알아도 구분할 수 있으니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먼저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으로 맞고, 두 번째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은 34시간 이상으로 맞고, 세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교육은 6시간 이상으로 맞고, 네 번째로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은 34시간 이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교육시간은 필기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실기에는 자주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할 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은 6시간 이상이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교육들은 신규 교육일 때는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일 때는 24시간 이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재해 예방의 사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번의 모든 재해 발생 원인은 우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가 아니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재해 발생 원인은 우연적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재해 예방대책 사원칙은 필기에 6번, 실기에 더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인간의 동작 특성 중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이 아닌 것은 판단 과정 착오 요인 첫 번째로는 합리화, 두 번째로는 작업 조건 불량, 세 번째로는 정보 부족인데 이 정서 불안정은 인지 과정 착오 요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의 원리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일관성의 원리, 두 번째로는 시간의 원리, 세 번째로는 강도의 원리, 네 번째로는 계속성의 원리로 답은 3번 준비성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을 암기하실 땐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일시관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의 연결로 틀린 것은 1번의 노란색,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는 틀린 내용으로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는 금지 용도이고 색채는 빨간색이고 두 번째로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는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빨간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는 경고, 빨간색이 맞고 마지막으로 녹색은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에 대한 표는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하인 리의 재해 발생 이론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 알파가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재해 발생은 설비적 결함 더하기 관리적 결함 더하기 잠재된 위험의 상태이므로 알파는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다음 표지의 명칭은 해당 표지는 급성 독성 물질 경고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경고 표지는 필기에 6번 나오고 실기에도 매우 잘 나오는 개념으로 경고 표지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허츠버그의 위생 동기 이론에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감독은 위생 요인, 두 번째로 안전도 위생 요인, 세 번째로 책임감은 동기 요인이고 네 번째로 작업 조건은 위생 요인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 있어서 A2종, A-B2종에만 하나여 실시하는 시험은 이렇게 A2종, A-B2종에만 하나여 실시하는 시험은 내전압성 시험과 내수성 시험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재해 분석 도구 중 재해 발생의 유형을 어골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여기서 어골상은 생선의 뼈 형태로 분류된 것으로 이렇게 생선뼈 형태로 분류된 것은 특성 요인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플리커 검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플리커 검사, 전멸 융합 주파수 검사는 깜빡이는 것을 1초에 몇 번 정도 보는지로 피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주파수 값이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피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2024년 이후 출제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강도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사망 및 영구 정노동 불능의 근로손실 일수는 7,500일로 환산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신체 장애 등급 중 제14급은 근로손실 일수를 50일로 환산한다도 맞는 내용,
3번의 영구 일부 노동 불능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의 365분의 300을 곱하여 환산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근로손실 일수 그대로 대입을 하고, 4번의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 일수의 365분의 301을 곱하여 근로손실 일수를 환산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인간 에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오미션 에러, 생략 에러는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데 기인한 에러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커미션 에러, 수행 에러는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수행 지연으로 인한 에러는 틀린 내용으로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이 맞기 때문에 틀렸고, 이 절차의 수행 지연은 시간 에러인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익스터널 에러는 불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인한 에러는 맞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시퀀셜 에러는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순서착오로 인한 에러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휴먼 에러의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는 필기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트라너스 22번 문제, 정량적 평가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훈련은 틀린 내용이고, 두 번째로 조작은 맞고, 세 번째로 취급 물질은 맞고, 네 번째로 화학설비 용량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는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그림과 같이 FTA로 분석된 시스템에서 현재 모든 기본 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난 상태이다. 부품 X1부터 부품 X5까지 순서대로 복구한다면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하는 시점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가? 먼저 이 T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AND 게이트는 아래의 OR 게이트가 전체가 출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OR 게이트는 부품 한 개라도 복구하면 OR 게이트는 출력하게 되므로 X1을 수리하게 되면은 X1, X2, X3인 해당 게이트와 X1, X4인 해당 게이트는 출력이 되고, X2까지 한다면은 그대로이고, 여기서 X3까지 한다면 X3, X5인 해당 OR 게이트까지 수리가 되면서 해당 게이트가 전부 출력되어 T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X3가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다음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두부를 제출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눈과 물체의 거리가 23cm,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가 0.03cm일 때 시각은 얼마인가? 시각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의 L값 0.03cm 대입, 그리고 D값 23cm를 대입하면 시각은 4.48분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후각적 표시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경보장치로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도시가스에 악취가 나는 부취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의자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요부 후만을 유지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요부 전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F1은 0.02로 F2는 0.02, F3는 0.05이면 정성사상 T가 발생할 확률은 약 얼마인가? 먼저 A는 AND 게이트, 직렬로 묶여있고 T는 A와 3이 OR 게이트로 묶여 있으므로 T는
a와 3, 그리고 이거는 OR 게이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a 1-3이고 a는 직렬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단순 곱으로 표현해주면 1 곱하기 2 그리고 3 그대로이고 해당 공식에 1, 0.015를 대입, 2는 0.02 대입, 3은 0.05를 대입해주면 정상사상 t가 발생할 확률은 0.0503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할 때 기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하면 기대효과는 전부 긍정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1번의 노사 간의 신뢰 저하는 부정적인 단어이므로 신뢰 저하가 아닌 신뢰 향상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권장 무게 한계 RWL 산출에 사용되는 계수가 아닌 것은 일단 RWL의 산출식은 이렇게 나오고 해당 식의 첫 번째로 휴식 계수는 없고 두 번째로 수평 계수 HM은 있고 세 번째로 수직 계수도 있고 네 번째로 비대칭 계수도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THERP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첫 번째로 인간, 기계, 개에서 여러가지의 인간의 에러와 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의 예측과 개선을 위한 기법은 해당 THERP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인간의 과오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은 틀린 내용으로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이기 때문에 N은 틀렸고 디귿은 가지처럼 갈라지는 형태의 논리구조와 나무 형태의 그래프를 이용한 맞는 내용으로 답은 기억 디귿.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먼저 85dB은 강렬한 소음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X를 치고 두 번째로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발생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필기에 6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데시벨이 5dB씩 늘어날수록 시간은 절반씩 줄어든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차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차폐 효과는 어느 한 음 때문에 다른 음에 대한 감도가 증가가 아닌 감소되는 현상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HAGOP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워드와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첫 번째로 no or not, 설계 의도의 완전한 부정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more or less는 정량적인 증가 또는 감소도 맞는 내용 세 번째로 part of는 성질상의 감소 맞는 내용 네 번째로 other than은 기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설계 의도가 완전히 바뀜, 완전 대체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법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인간이 아닌 기계의 우수한 기능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그림과 같이 신뢰도가 95%인 펌프 A가 각각 신뢰도 90%인 밸브 B와 밸브 C의 병렬 밸브계와 직렬계를 이룬 시스템의 실패 확률은 약 얼마인가? 해당 시스템 전체를 보면 직렬 관계이고 그러면은 A와 N은 단순곱 근데 해당 2번은 밸브 B와 밸브 C가 병렬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주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괄호하고 1-b 곱하기 1-c가 되고 해당 A 값에 %를 땡 0.95 대입 B는 %를 땡 0.9 C도 0.9를 대입해주면 이 신뢰도는 0.9405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뢰도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 확률, 불신뢰도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신뢰도와 이제 불신뢰도를 더하면 1, 100%가 나오는데
이것을 불신뢰도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1-신뢰도가 되어 위에서 구한 신뢰도를 대입해주면 불신뢰도는 0.0595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병렬 개념은 필기시험에 17번 나올 정도로 빈출이므로 꼭 개념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7번 문제 FTA에 사용되는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번째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사상의 집합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최소 컷셋은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들의 최소 조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컴퓨터 스크린상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 커서를 이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가장 적합한 법칙은 이렇게 컴퓨터 스크린상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 커서를 이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가장 적합한 법칙은 피츠 법칙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피츠 법칙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한 번은 표적이 작고 이동 거리가 길수록 이동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개념과 다른 문제에서는 피츠의 법칙과 관련된 변수는 표적의 너비, 시작점에서 표적까지의 거리, 작업의 난이도인 것까지 알고 가시면 세 문제가 공짜이니 꼭 해당 개념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직무에 대하여 청각적 자극 제시에 대한 음성응답을 하도록 할 때 가장 관련 있는 양립성은 이렇게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것은 양식 양립성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양립성 개념은 필기에 8번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0번 문제 설비의 고장과 같이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의 특정 시간 또는 구간에서의 발생 횟수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는 포화송 분포가 되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지게차의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지게차의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방지로 보통 백레스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양중기에 대해 표시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는 전격 하중, 두 번째로는 운전 속도, 세 번째로는 경고 표시이고 4번의 최대 인양 높이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연석기의 안전 작업 수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숫돌의 정면에 서서 숫돌 원주면을 사용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숫돌 정면에 이렇게 서서 하면은 이렇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숫돌의 측면에 서가지고 숫돌 원주면을 사용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복부 조작식은 조작부 중심점을 기준으로 밑면으로부터 1.2에서 1.4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0.8m 이상 1.1m 이내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롤러기의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가 100mm일 경우 아에로 규정에 의한 가드 개구부의 안전 간격은 먼저 일반적인 개구부의 간격 공식은 이렇고 위험점이 전동체인 경우 개구부의 간격의 공식은 이렇기 때문에 해당 지문에서는 전동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개구부 간격의 공식은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x에 100mm를 대입하면 답은 21mm가 나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구부 간격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개구부의 간격 각각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및 전단기에서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비파괴 검사법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2번의 자기 탐상 검사, 3번의 초음파 탐상 검사, 4번의 침투 탐상 검사는 비파괴 시험 종류인데 인장 검사는 파괴 검사법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다음 중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에서 안전화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화의 종류 첫 번째로는 작업의 안전화, 두 번째로는 기능의 안전화, 세 번째로는 외형의 안전화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은 얼마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면 안 되는가?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크레인의 사용 중 하중이 전격을 초과했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는 장치는? 하중이 전격을 초과했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는 장치는 과부하 장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산업용 로봇 울타리를 설치할 때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산업용 로봇은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인간이 기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되는 것은 풀프루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 개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꼭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다음 중 기계 설비에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롤러와 같이 기계 설비에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점은 물림점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는 맞고, 두 번째로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도 맞고, 세 번째로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틀렸고, 4번의 비상 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선반 작업 시 안전 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기계의 주유 및 청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칩 제거 시 브러쉬를 사용한다도 맞는 내용, 세 번째로 바이트에는 칩 브레이커를 설치한다도 맞는 내용, 4번의 선반의 바이트는 끝을 길게 장치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 바이트는 가공물을 깎는 부품으로 끝을 짧게 장치하여 바이트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사용 압력과 사용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하여 정상 압력으로 유도하는 방호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방호장치는 압력 제한 스위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업용 로봇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첫 번째로는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두 번째로는 제동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 세 번째로는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필기에도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암기를 할 땐 외제차 매니아, 외제매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프레스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이 0.5세컨드일 때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최소 얼마인가? 먼저 안전거리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TM의 단위는 미리세컨드이고 1초는 1000ml 초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500ms이 나와 대입을 해주면 안전거리는 800mm,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거리 공식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형사기의 주요 구조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형사기의 주요 구조부는 첫 번째로 공구대, 두 번째로는 공작물 테이블, 세 번째로는 램으로, 그러면 답은 4번 아버가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둥근 톱 기계의 방호장치 중 반발 예방장치의 종류로 틀린 것은? 반발 예방장치 종류 첫 번째로는 분할날,
두 번째로는 반발 방지기구, 세 번째로는 보조 안내판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300A의 전류가 흐르는 저압 가공 전선로의 일선에서 허용 가능한 누설 전류는 우선 누설 전류 공식은 2000분의 최대 공급 전류로 최대 공급 전류 300A를 대입하면 0.15A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mA이므로 1A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1000을 곱해주면 150mA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필회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제한 전압이 낮아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한다도 맞는 내용 3번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합니다. 4번에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필회기 구비 조건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3번 문제 방폭기기에 별도의 주위 온도 표시가 없을 때 방폭기기의 주위 온도 범위는 해당 범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40도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다음 중 정전기의 발생 현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파괴에 의한 발생은 있고 두 번째로 분출에 의한 발생도 있고 세 번째로 전도 대전은 없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유동에 의한 대전은 있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전기 대전 종류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할 때는 사투리를 쓰듯이 아따 맞박에 유분이 있는 파충류 아인교 맞박 유분 파충교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1번의 드라이 클리닝 설비, 2번의 위험물 건조 설비, 3번의 화약류 제조 설비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설비이지만 4번의 위험기구의 제전 설비는 제전 설비 자체가 정전기를 막는 설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감전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로 차단을 위한 시행 절차 중 틀린 것은 1번의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은 맞는 내용이고 2번의 각 단로기를 개방한 후 전원 차단은 틀린 내용으로 전원을 차단한 후에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여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다음 중 정전기의 재해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작업장의 습도를 30% 이하로 유지는 틀린 내용으로 30% 이하가 아닌 약 70% 정도로 유지해야 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몸은 충전전로부터 몇 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대지전압이 50kV이다. 이렇게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이격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에 방폭기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가 가능한 기기의 온도 등급은 주어진 것은 발화 온도이고 구하라는 건 방폭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이므로 발화 등급 G를 구하고 숫자가 같은 온도 등급 T를 채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발화 온도는 120도로 G5에 속하고 같은 등급의 숫자가 같은 T5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전항 정답 처리한 타교재도 있는데 실제 시험에선 전항 정답 처리도 되지 않았고 4번이 답이 확정된 문제이고 해당 온도 등급과 발화 등급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0번 문제는 법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정전기 방전 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전기 방전 현상은 첫 번째로 옆면 방전,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방전, 세 번째로는 낙뢰 방전, 네 번째로는 브러쉬 방전, 마지막으로는 불꽃 방전 등이 있는데 스팀 방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제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제전기의 종류 첫 번째로는 전압인가식 제전기, 두 번째로는 방선식 제전기, 세 번째로는 자기방전식 제전기, 네 번째로는 이온 스프레이식 제전기, 마지막으로는 이온식 제전기 등이 있는데 정전식 제전기는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전기기계의 사용전압 기준은 이렇게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재 외암에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3번의 교류 대지 전압이 3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한 경우는 틀린 내용으로 직류는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럿이고 방전 시 전압이 2kV일 때 정전 에너지는 얼마인가? 정전 에너지 E에 대한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의 C값 20 마이크로페럿을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페럿이기 때문에 1 마이크로페럿은 10의 6승 페럿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6승을 해주어 대입해주고 다음에 볼트 V에 들어가는 단위는 킬로볼트가 아닌 볼트인데 1kV는 1000V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2000이 되는데 2000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답은 40줄이 나와 1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달지에 의하여 동물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전류값을 인체에 적용했을 때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기에너지는 약 얼마인가? 단, 인체 전기 저항은 500ohm으로 보며 흐르는 전류는 이렇다. 우선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함기 에너지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심실세동 전류 I의 단위는 암페어이므로 1A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1000을 나누어주면 0.165가 되어 대입해주고 RT 그대로 대입하면 R은 500ohm 대입 그리고 T 값은 주어지지 않으면 1초 기본값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해주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기에너지 Q는 13.6줄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에 11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7번 문제. 작업자가 교류전압 7000V 이하의 전로의 활선 근접 작업 시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절연용 보호구는 여기서 고무 절연관, 절연 시트, 절연 커버는 절연용 보호구가 아닌 방호구이고 그리고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안전모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전기설비의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먼저 1번에 근본 방폭구조는 없고 2번에 압력 방폭구조는 있고 3번에 안전증 방폭구조도 있고 4번에 본질 안전 방폭구조도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전기기계 기구의 기능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회로 차단기인 CB는 부하 전류를 개폐시킬 수 있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방폭 전기기기에 해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해당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2번에 온도 등급이 T4이므로 최고 표면 온도가 150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여기 T4는 100도 초과 135도 이하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유류 화재의 화재 급수에 해당하는 것은 유류 화재는 B급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화재의 구분에 대한 표는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2번 문제. 진한 질산이 공기 중에서 햇빛에 의해 분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색 층기는 질산이 공기 중에서 햇빛에 의해 분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색 층기는
이산화질소 NO2가 되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다음 중 압축기 운전 시 토출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에 토출관 내의 저항 발생으로. 이렇게 토출관 내 저항이 발생하면 면적 감소 등 이슈로 인해 토출 압력이 갑자기 증가한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고온에서 완전 열분해하였을 때 산소를 발생하는 물질은? 여기서 열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하는 물질은 물질 자체에 산소를 가져야 하는데, 이번에 과염소 산칼륨은 이름에서부터 산소를 가졌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증기 배관 내에 생성하는 응축수를 제거할 때 증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응축수를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장치는 스팀 트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다음 중 분진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가스 폭발과 비교하여 연소의 속도나 폭발의 압력이 크고 연소 시간이 짧으며 발생 에너지가 작다는 틀린 내용으로, 분진 폭발이 가스 폭발과 비교하여 연소의 속도가 느리고 폭발의 압력이 크고 연소 시간이 짧으며 발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다음 중 수분과 반응하여 유독성 가스인 포스핀이 발생되는 물질은?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은 수산화칼슘과 포스핀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열 감지기 종류가 아닌 것은? 먼저 열 감지기 종류는 첫 번째로는 차동식, 두 번째로는 정운식, 세 번째로는 보상식으로 답은 4번의 광전식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할 땐 열 감지기의 종류는 열차 정보로 암기를 해주시고, 연기 감지기의 종류는 연광이에요. 연광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대기압에서 사용하나 증발에 의한 액체의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액면 위의 공간에 폭발성 위험 가스를 형성할 위험이 적은 구조의 저장 탱크는? 이러한 저장 탱크는 유동형 지붕 탱크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부식성 염기류로 분류되기 위하여 농도가 40% 이상이어야 하는 물질은? 이런 물질들은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 등이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식성 물질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1번 문제. 다음 중 아세틸렌을 용해가스로 만들 때 사용되는 용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아세틸렌 용제로는 아세톤 또는 DMF,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적절한데 지문에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없고 아세톤만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인화점이 각 온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은? 1번의 디에틸에테르는 마이너스 45도로 여기에 포함되고, 2번의 아세톤은 마이너스 18.5도로 여기에 포함되고, 3번의 벤젠은 마이너스 11도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이 문제는 굳이 암기를 하기보단 화학설비는 딱 봐도 큰 거,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는 딱 봐도 작은 거로 구분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 2번, 3번의 열 교환기류는, 그리고 4번의 화학제품 가공설비는 딱 봐도 크고 메인 설비이므로 화학설비이고, 1번의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 분진 처리 설비는 딱 봐도 작고 보조해주는 설비인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단위 공정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거리에 대한 표 내용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안전거리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다음 중 밀폐 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으면 진행 중인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환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으면 바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탄화수소 증기의 연소 하한값 추정식은 연료의 양론 농도의 0.55배이다. 프로판 1몰의 연소 반응식이 다음과 같을 때 연소 하한값은 약 몇 볼륨수 %인가? 먼저 양론 농도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프로판의 탄소 개수는 3개 대입, 수소 개수는 8개를 대입해주면 화학 양론 농도는 4.02 볼륨 %가 나오고 해당 폭발 하한계 공식에 양론 농도를 대입해주면 폭발 하한계는 2.21 볼륨 %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프로판과 메탄의 폭발 하한계가 각각 2.25, 5.0 볼륨 %이라고 할 때 프로판과 메탄이 3대 1의 최적비로 혼합되어 있으면 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약 몇 볼륨 %인가? 먼저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V1 3 대입, V2 1 대입, 그리고 L1 2.5 대입, L2 5를 대입하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2.9 볼륨 %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의 몰수로 옳은 것은 1몰의 에틸알코올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의 몰수는 2몰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탄화수소 계열의 연소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 개수는 동일한 것을 이용하여 개수 비교법으로 풀 수 있는데 우선 탄화수소 계열 연소 반응식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2H5OH 더하기 O2는 CO2와 H2O가 생성된다. 그러면 지문에서 1몰이 완전 연소할 때면 여기가 1몰이고 그러면은 반응물에 이쪽 기준이 반응물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탄소 개수는 2개 여기는 1개이므로 곱하기 2몰이 되겠고 그러고 이쪽 반응물의 수소의 개수는 5 더하기 1 6개이고 여기는 2개이므로 3을 곱해주면 3몰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산소 5의 개수는 1개 그리고 여기는 2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 곱하기 1이니까 3개 그럼 여긴 7개고 여기는 1 더하기 2xk니까 x가 3이 되어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 개념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다음 중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주된 소화 효과는 억제 소화이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산화탄소의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소화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다음 중 물질을 자연 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표면적이 넓고 발열량이 클 것은 맞고 그리고 넘어가고 3번의 주위 온도가 높을 것도 맞고 4번의 적당한 수분을 보유할 것도 맞는 내용인데 2번의 열 전도율이 클 것은 틀린 내용으로 여기에 큰 열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열 전도율 자체가 얼마나 열을 잘 전달하냐는 개념이므로 열 전도율이 크면 자기한테 가지는 열 자체는 적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려면 작은 열 전도율을 가져 남한테 열을 안 준다고 생각하여야 하므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시험에 9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조건 9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에 따른 건축공사 대상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안전관리비 비율 및 기초액으로 오른 것은 우선 건축공사 그리고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의 비율은 2.28%, 기초액은 432만 5천원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표는 건설안전기사면 다 외워야 되지만 산업안전기사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검토 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이럴 때는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매력의 종류 크기를 산정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2번에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도 맞는 내용이고, 3번에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이 아닌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4번도 읽어보자면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는 교차 가스로 설치할 것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준수사항은 필기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다음 중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압쇄기는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이고, 두 번째로 핸드 브레이커도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세 번째로 철제 햄머도 맞고, 네 번째로 진동 롤러는 다짐 기계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다음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두 번째로는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말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터널 작업 시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하여 당일에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 경보 장치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는 계기의 이상 유무, 두 번째로는 검지부의 이상 유무, 세 번째로는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집안의 종류가 다음과 같을 때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통 흙의 습지는 모래, 연암 및 봉암, 경암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밖의 흙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8번 문제, 다음은 강관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나열한 것은?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은 맞는 내용. 2번에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도 맞는 내용. 3번의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도 맞는 내용. 4번의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버팀대 또는 버팀줄이 아닌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직접적인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는 터널 지보공의 설치이고, 두 번째로는 록볼트를 설치하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석을 제거하여 안전을 지켜주면 되는데, 그러면 3번의 울 설치가 오답이므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장비 자체보다 높은 장소에 땅을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높은 장소면 파워셔벨, 낮은 장소면 백호인데 높은 장소라고 하였으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운반 작업을 인력 운반 작업과 기계 운반 작업으로 분리할 때 기계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게 부적당한 대상은 3번의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의 다양한 작업은 인력 운반 작업이 적합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 얼마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타워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때 지지 벽체가 없어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와이어 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와이어 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도록이 아닌 고정하도록 유의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추락 방지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 매듭 있는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우선 신품에 10cm 매듭 있는 방망의 인장 강도는 200kg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 토질 시험 중 연약한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시험은 이러한 시험은 베인 테스트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항만 하역 작업에서의 선박 승강 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2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200톤이 아닌 300톤급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비계의 부재 중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부재가 아닌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부재 첫 번째로는 띠장, 두 번째로는 장선, 세 번째로는 가세이므로 답은 4번 작업발판이 되겠습니다. 119번 문제. 본 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터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의 지질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은 이러한 터널은 파일럿 터널이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 다음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것은 1번의 지상 높이가 30m인 건축물 건설 공사는 31m 미만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꼭 전체적으로 수치 기반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